자, 이번 시간에는 전번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A는 이제 물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만히 있고 B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와서 이렇게 12시에 만났어요. A와 B가 12시에 만났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렇게 또 다가와서 이제 B랑 이 지점에서 만났죠. 결국 B와 C가 만난 점이 이제 서로 1시다. 그러고 이제 B와 C의 속력은 같다는 거죠. 방향은 다를 때.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K가 이제 4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K라는 거는 결국 속도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공식으로. 그래서 K가 4일 때는 그 V는 이제 17분의 15C다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런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빛을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속도를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A와 C가 만났을 때 A의 시계는 지금 여기가 이제 1시죠. 1시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K는 4니까 이 교점에서부터 이 시간의 4배 멀어질 때는 그래서 이게 여기가 4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교점이죠. 교점에서 이제 가까워질 때는 그 K의 역수 4분의 1이고 요 시간이 이제 C의 시계로 이제 C의 시계는 2시니까 이 1시간이 이제 4분의 1이 하니까 15분이다 하는 거죠. A의 시계로는. 그래서 여기 A의 세계선 상에 이제 이것이 4시 15분이다 하는 거예요. C는 2시인데. 자, 그러면 B가 C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빛을 보낸다 하는 거예요. C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왜 하필이면 이런 시각이냐 하면은 여기서 빛을 보내서 이렇게 받아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C가 마침 여기 있으니까 C의 세계선이 이렇게 지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점선이 이제 빛인데, 자, 언제나 교점에서부터 시간 간격.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간격이 4시간 15분이니까 4시간 15분을 K 값으로 나누어서 4로 나누면 이게 요게 1시 3분 45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0진법이라서 좀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이 보낸 빛을 C가 바로 반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빛의 세계선이 이제 45도로 이렇게 될 텐데 요것이 이제 몇 시가 될 거냐 하면은 자, 교점에서부터 시간 간격 4시간 15분의 4배 하면은 여기서부터 17시간 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각으로 따지자면 다음날 05시가 될 텐데 우리는 이제 그 왕복 시간을 구할 때는 수신 시각은 그렇고 왕복 시간을 구할 때는 자, 요 시간 간격에서 요 시간 간격을 빼면 그게 왕복 시간이죠. 그거를 행하면은 이게 이제 좀 60진법이라서 까다로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지금 1시간을 빼니까 16시간인데 우리가 60진법이니까 16시간을 15시간 60분 또 60분은 이제 59분 60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60진법이라서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왕복 시간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편도 시간이다 이거죠. 빛이 한 번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건 이것을 둘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 이게 7.5초가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B와 C가 있는데 B는 이제 언제나 관찰자는 자기는 정지해 있는데 C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시예요. 여기 보면은 1시. B의 세계선과 C의 세계선이 만난 것이 1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빛이 그 C에 이제 도달했을 때인데 B의 시계로 C가 빛을 수신한 이벤트는 송신시각에다가 편도시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C는 자기 시계는 2시예요. 이 이벤트에서 지금 이 이벤트가 그 C가 B가 보낸 빛을 받은 그런 이벤트죠. 사건. 그런데 C의 시계는 2시인데 A의 시계는 B의 시계는 이렇다는 거죠. 같은 이벤트, 다른 시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퍼블릭 타임은 없다. 시공간도에서 경로에 따라서 이제 일단 한 번은 만나서 시계를 맞추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간도에서 다른 경로를 갖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시계를 비교해 보니까 달라지더라 하는 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이다는 거죠. 그 시계가 그 경로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간다는 거죠. 우리가 거리는 이제 바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전에 예로 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랬을 때 이렇게 가는 경로랑 이렇게 가는 경로가 거리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건데 이제 그 시간도 그렇게 어떤 그 시공간도의 경로에 의존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V는 이제 1시에 만나서 B와 C가 1시에 만나서 열심히 달려가요. 속도 V로. 그래서 속도 V로 얼마만큼 달려가느냐 하면은 1시에 만났으니까 여기에서 1시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8시 1분 52초 52.5초가 됐어요. 그런데 빛의 속도 C는 빠르기 때문에 이 편도 시간으로 이렇게 되짚어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7시간 58분 7.5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V 나누기 C를 하면은 이제 다 초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걸 10배를 해서 이제 10배를 하면 5의 배수니까 이걸 자꾸 나누다 보면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257분의 255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속도 더하기 법칙을 활용하면은 결국 B가 본 C의 속도니까 우리 하첨자의 약속에서 B가 본 그 관찰자가 뒤로 가는 거죠. B가 본 C의 속도는 이렇게 그 C와 B를 이렇게 열어 젖힌다. 그래서 여기 공통으로 이제 A가 들어가고 분모는 이것을 C로 나눠주는 것들을 곱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A가 봤을 때 C는, 자, 여기서 보면은 A가 봤을 때 C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플러스 17분의 15C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이는 B가 봤을 때 A의 속력이란 건 B가 봤을 때 A의 속력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봤을 땐 A가 이렇게 자기한테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니까 그 17분의 15C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런 관계인데 분수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돼서 서로 같은 값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B가 본 C의 속력이란 게 이게 이제 17분의 15C니까 우리가 갈릴레오 시대의 속도 더하기 법칙에서는 이게 2배가 되는 셈이니까 빛의 속도를 넘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물체는 빛의 속도를 넘는 것이 이제 불가하니까 그렇게 이제 맞게 빛의 속도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제대로 여기 시계를 그냥 다 3시 20분으로 쓰고 막 그랬는데 K가 4다 하는 거죠. 교재에 있는 거는 K가 3인 경우에 이제 구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시험 문제는 K가 2일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쓸 수 있느냐. 송신 그 A의 시계, 그 다음에 송신 시각, 수신 시각, 왕복 시간, 편도 시간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뭐 하여튼 시험 대비 연습을 이제 해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취지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 루딕 사이언스 그 유튜버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린다 하는 걸 설명하라는 얘기였죠. 취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E는 MC 자승의 유도다 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렌치라는 사람이 지은 이제 스페셜 렐러티버티 책이 전에는 아카이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제 구수를 꿰다고나 할까?
언제나 거의 마지막 그 주에 가서 이제 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뭐 아까 나왔던 그 K 캘큘러스는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뭐 넘어가도 되겠어요. 2는 MC 자승을 이제 보는 데는 뭐 K 캘큘러스랑은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수식이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개된다는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두 물체가 초기 속도가 U1, U2이고 충돌하고 나서 V1, V2 이 화살표는 벡터예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거죠. 다음 식을 만족하는 이제 이 값들을 구할 수가 있다 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MA나 MB는 그 A와 B의 관성 질량이다, 상수다 하는 건데, 이제 상대론에서는 이것이 상수가 아니라 물체의 속력에 의존한다, 이렇게 약간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그건 마치 우리가 제1공리에서 첫 번째 공리에서 물리학의 법칙은 뭐 모든 관성계에서 같다 뭐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이제 갈릴레오 시대 1600 몇십 년대가 되겠죠. 1600 뭐 정확히는 이제 모르는데, 갈릴레오 시대의 상대성 원리를 이제 일반화를 한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 시대에는 어떤 역학이다, 물체가 힘을 받고 뭐 등등 그런 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전자기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를 아인슈타인이 확장을 한 거죠. 역학뿐만 아니라 모든 물리 현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전기 현상이다 하는 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그 혹스비 제너레이터라고 우리가 전번에 봤었죠. 그게 나온 게 이제 1705년이다는 거예요. 혹스비 장치. 그래서 유리구에 그 공기를 빼고 수은을 좀 넣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마찰을 했더니 푸르스름한 빛을 내더라. 우리가 이제 동영상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갈릴레오 시대에는 이런 인공적인 그런 전기다 자기다 그런 거는 그런 자연현상은 이제 없다고 봤는데, 이제 1800년대 후반 가면은 전기가 이제 문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에 첨단 기술, 아버지와 삼촌이 그 뮌헨 시내에 그 가스등 대신에 그 전기로 불을 켠다 하는 그런 사업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직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교류가 결국 승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아버지의 사업이 이제 이렇게 이제 쇠퇴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또 그 와중에서도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취업이 안 되는 걸 걱정한 아버지가 그 오스트발드 교수한테 이제 그 조교 추천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질량이 상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속력에 의존하는,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방향에는 의존하지 않고 속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관성 질량이다. 이런 걸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이제는 관성 질량을 그 속력 질량이 속력의 함수다. 그런데 이제 방향에는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충돌을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서로 같은 뭐 당구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같은 속력으로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당구공은 아니겠네. 그러니까 진흙공 딱 달라붙어서 있는 게 이게 애프터다는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있으면 항상 이제 그 현상을 다른 관찰계에서 보자. 그러는 게 항상 그 상대론의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 현상을 자, S-계에서 자, 이렇게 진흙공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하고 이게 한 덩어리가 됐다. 이게 이제 before고 충돌 전이고 이게 이제 after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어떤 좌표계에서 보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같은 속력 여기서 이거는 속력이 U고 이거는 마이너스 U라고 표기했는데 왜 마이너스가 붙었느냐 하면은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속력 뭐 또 마이너스 U라고 그럴까 이렇게 달리는 관찰자 그게 이제 S계인데 S계에서는 이 충돌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같이 달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U로 속력이 U고 또 U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속도 더하기 법칙을 안 썼으면은 이제 2U다 이렇게 이제 말했을 텐데 이게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U 나누기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문자 U라고 그럽시다. 대문자 U.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하고 자, 이것은 합쳐진 진흙덩이는 충돌 후에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U의 속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U의 속력으로 가는 걸로 그 S계에서는 이렇게 볼 것이다 하는 거죠. 하여튼 언제나
현상은 하나인데 그걸 이 사람은 이 관성계는 이렇게 관찰하고 저 관성계는 이렇게 관찰한다. 는 그런 얘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지사지다. 서로의 처지를 바꾸어서 이제 설명을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사장과 알바가 있다면은 이제 사장은 이제 알바의 사정을 또 알바는 사장의 비즈니스가 없으면 일단 고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선에서 그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그 질량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합쳐진 거는 대문자 m을 쓰고 여기 제로라는 하첨자는 어떤 정지했을 때의 질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속력이 U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질량, 관성 질량이 더 이상 그 상수가 아니라 그 속력의 함수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써주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M0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문자 M이 됐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U로 이제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이 소문자 U로 그 표기를 했는데 오기예요. 그래서 대문자 U로 이제 표기를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M 소문자 U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 M 대문자 U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그렇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질량 보존 법칙이다. 이런 걸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